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진짜 좋은 거, 지은이 오작가. 어릴 때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히어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히어로가 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슈퍼파워가 없는 나는 외로울 거라 믿었기에 나에게 슈퍼파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만 같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 때문에 난 늘 뭔가를 이루지 못한 느낌이었다. 끊임없이 원함. 우리는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원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한다.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유익한지 유해한지 너무도 알고 싶기 때문에 분석한다. 그렇게 분석을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라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의 원함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나에게 없는 무엇을 끊임없이 원한다.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함이 끝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나에게는 슈퍼파워가 없다. 그렇다고 나에게 슈퍼파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듯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진짜 필요한 게 진짜 결핍된 것이다. 과한 두려움, 뇌에 넘겨버린 주도권. 본능적인 반응은 의식적인 선택에 비해 훨씬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이다. 인간에게 본능이 없다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을 거다. 하지만 본능에 이끌려 산다면 그 역시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생존에 도움되는 것들에 적당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과한 집중은 본능 본연의 기능을 왜곡시킨다. 이런 왜곡된 본능은 자나깨나 조심해야 한다며 겁을 준다. 머지않아 터질 예정인 전쟁에 대비해 완전 무장을 하고 비상식량을 챙겨 지하 벙커로 내려가 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계속 보내온다.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것만 같은 세상에 대한 과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 나는 오토 파일럿을 켜고 뇌에 주도권을 넘긴 채 꼭꼭 숨어버렸다. 가짜 결핍. 없어도 되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없는 것.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나는 가짜 결핍을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쉬지 않고 찾아다녔다. 기본 욕구는 지금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기능이지만 왜곡된 본능의 모든 관심은 미래에 가 있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에 기인한 미래의 안전을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면서 가짜 본능은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까지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라는 완벽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욕심을 부린다. 나 홀로 이 무서운 세상과 맞서 생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사실을 왜곡시킨다. 나는 정말 살기 위해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돼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원래부터 풍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우리는 풍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풍족함이 뭔지도 모르는데 풍족함을 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한때 매우 풍족한 상태였다는 표시다. 우리의 원함은 일종의 회귀 본능이다. 우리는 매우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생을 시작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지극히 만족스럽고 평온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부족함 하나 없던 삶에 결핍이 생겼다. 쾌적했던 세상과 이별하며 풍족했던 양분도 함께 끊겼다. 연결됨에 결핍이 생기면서 연결됨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결핍은 연결성이다. 아기에게 전부였던 엄마와 분리되면서 하나였던 평온한 느낌이 끝나고 혼자가 된 느낌과 함께 쓸쓸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난 동시에 결핍을 알았고 동시에 원함이 생겼다. 궁핍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던 아기는 분리됨을 느끼고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며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 처음 태어난 아기는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 우는 것이다. 지금의 나처럼. 혼자라는 오해. You are not alone. 애초부터 인간은 그다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다. 이런 소박한 바람이 인간의 진짜 본성이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풍족함이라는 개념이 인간 개개인의 결핍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연결돼 있다는 느낌. 평온함을 풍족하게 느끼고 싶은 바람일 거다. 우리가 독립체가 아닌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울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착각으로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새끼손가락이 내가 작아서 다들 나를 무시할 거야 라면서 외로워하는 것과 같다.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아마 새끼손가락도 태어나 보니 이미 자신이 새끼손가락이란 사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그 새끼손가락과 다르지 않았던 나 역시 언제나 두려워만 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힘을 기르려고 애썼다. 천국은 어린 나에게 가당치 못할 큰 꿈이기에 애초에 포기했지만 사실 나는 천국에 무척이나 가고 싶었다.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무나 짜증나 있었다. 차라리 정말 포기했더라면 계속 짜증나 있지 않았을 텐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에 더 답답했던 것 같다. 감정이 만든 욕망, 가짜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기본 욕구가 자동으로 원하게 되는 본능이라면 갈망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원함이다. 욕구와 갈망 모두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건강한 동기다.
충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족한 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객관적 판단을 왜곡시켜 원하는 걸 증폭시키는 건 감정이다. 감정이란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아니, 뇌의 화학적 반응이다. 내가 사고 싶은 신상품을 사지 못한 것에 실망한 감정은 저런 것 하나 못 사는 내 신세를 비관하게 만든다. 감정은 객관적인 결핍을 과장시킨다. 욕구가 감정으로 인해 변질되면 마음속에 가짜 결핍이 만들어지고 그 가짜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욕망의 시작이다. 두려운 감정에 기본 욕구가 더해지자 인간은 완벽한 안전을 얻고 싶어 했다. 그 생각은 강박이 되어버렸고 결국 인간은 불멸을 욕망하기 시작했다. 기본 욕구. 아, 배가 고프다. 뭐를 좀 먹어야겠다. 감정. 이러다가는 분명히 굶어 죽거나 기운이 없어서 뭔가에 잡혀 먹히게 될 거야.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무서워.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흑. 예전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불멸의 꿈. 난 절대 죽기 싫어. 그러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음식을 찾아야 해. 최대한 많이.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영생과 쾌락, 그리고 완벽한 나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다. 나의 존재가 유지되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의 존재가 지속되는 나는 이런 즐거운 쾌락이 영원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고통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영원히 끝나기를 원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의 욕망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버렸다.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나에게서 없어지기를, 아니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말았다.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그것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은 혐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구름과 같은 욕망. 욕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감정과 생각은 하늘이라는 집에 찾아온 구름과 같다. 잠시 나에게 머물고 있는 손님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다. 화는 내가 아니다. 화라는 감정 역시 한동안 나에게 찾아와 머물렀을 뿐이지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 구름과 바람의 성질에 따라 그 순간에 날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생각, 감정, 욕망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각되는 마음속 현상일 뿐이다. 하늘은 구름이 흘러왔다가 흘러가도록 그저 지켜볼 뿐이다. 구름이 올 때 하늘이 사라지는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불변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계속해서 고정,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불가능을 바라는 것이다. 욕망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매달려 질척대는 집착과 같다.
고통은 결국은 떠날 것이다. 물론 쾌락 역시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쾌락 역시 곧 사라질 테니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절대적인 것도 없다. 양극단은 만난다. 또한 절대적인 것도 없다. 양극단은 서로 만나게 된다.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시작되는 명확한 지점은 없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의 성질로 느껴질 뿐 사실 경계 없이 이어진 하나다. 1 더하기 1은 2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다. 수리 예측은 단순히 숫자적 계산 양식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맹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진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착륙은 곧 발사다. 영화 그래비티 중에서. 건축가라는 직업병 때문일까? 나의 미적 수준은 꽤 높다. 언제나 완벽한 것을 추구했던 나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곤 했다. 이런 습관은 나를 더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시킬 수는 있으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와, 저기 정말 예쁘다. 나 역시 그곳을 보고 있었는데 복잡하게 서 있는 전신주가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저 전신주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던 차였다. 나는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아내가 부럽기도 했고 무엇을 봐도 안 좋은 구석을 꼭 찾아내고야 마는 내 자신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우울한 오후였다. 좋은 것이란 애매하고 높은 기준. 좋다.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야 만족한다. 그런데 보통 이상이거나 우수한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게다가 그 수준이 너무 애매하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좋음의 기준은 매우 결과론적이고 지나치게 완벽하다. 보통 이상의 수준이란 그때그때 다르며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준을 넘기기엔 그 누군가가 너무나 많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헛수고다. 그러니 나는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객관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다는 건 어떤 것과 비교하고 얻은 평가다. 좋다는 말은 나쁘다의 반대가 아니며 그저 좋지 않다는 말의 상대적 의미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며 다른 무언가가 있어져야 한다. 나보다 못난 놈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놈이 없다면 내가 못났다고 징징대지 않을 것이다. 좋음과 나쁨은 개념일 뿐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게 된다는
착각일 때가 많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 즉, 나에게 없는 것을 원했고, 나에게 그것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했다. 나에게 없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것일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착각을 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그 가짜 좋은 것은 없어도 되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없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